필승!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4학년 정세동 생대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얀마 사태에 대한 유엔의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1년간 미얀마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규모 시위는 2월 6일부터 미얀마 전역에서 시작되었는데 대규모 시위 현장에 군 장갑차가 등장하고 무차별적으로 무력 진압을 실시하면서 국제적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유엔의 직접 개입을 촉구하는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등 유엔의 개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유엔은 쿠데타 개탄 성명조차 제대로 채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엔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이 미얀마 사태에 할 수 있는 대처들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엔 평화유지 활동입니다. 평화유지 활동은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얀마 사태의 경우에는 3번 분쟁 당사자 간의 자체 해결이 곤란하고 분쟁 상황이 국내 평화와 안전 유지에 위협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동의하에 유엔 지도로 이루어지는 군사활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유지 활동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유엔의 지원 반응입니다. 유엔은 즉각 가용한 상비군의 부재로 현 체제에서 PKO 단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3에서 4개월이 소요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로 PKO의 재정위기입니다. PKO 단이 설치될 시 각 국가들은 이미 예산 편성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PKO 단에 할당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부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충성의 이중성, 임무 수행의 질과 도덕성의 위기, 평화 강제 등 여러가지 발동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평화 유지 활동이 발동되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도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다소 존재합니다. 평화 유지군은 분쟁국의 민간인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화 강제 집행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화 유지군의 무단 철수, 민간인 대상 살해 행위 등 민간인 보호 의무 위반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호 책임입니다. 보호 책임은 냉전 종식 후 분쟁 양상이 국제적 성격으로부터 민족 또는 종족 간 분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개입과 주권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책임 개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보호 책임은 국가 주권이 자국민의 보호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책임을 올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국가는 더 이상 불개입 원칙을 주장할 근거를 상실하며 불개입 원칙은 국제적인 보호 책임에 자신의 역할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책임은 국제법적으로 다양한 쟁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 책임의 적용 범위 설정, 두 번째는 국제사회가 보호 책임을 이행할 시 그 이행 권한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 세 번째는 보호 책임의 이행 권한을 안보리에 위임할 때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에 의해서 안보리 결의가 부재할 시 이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보호 책임이 채택하고 있는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보충성의 함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유엔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얀마 사태는 2020년 미얀마 총선에서 압도적인 대승을 거둔 집권 여당에 의한 본인들의 세력 약화를 우려한 군부가 이를 반대하고 이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미얀마는 초기 정권 집권 초기부터 식민 잔재 척결 과정에서 군부 정권이 강력한 힘을 보여왔고 이전 군부 정권에 대한 투쟁 당시의 참혹한 결과로 인한 경험적 두려움, 세 번째로는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엔은 평화유지 활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은 앞서 언급했던 평화유지 활동 발동 조건에 의해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는 발동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분쟁 상황은 안전 유지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인 공격에 대한 대규모 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쟁 당사자인 미얀마 군부 측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호 책임입니다. 현재 미얀마 군부가 체계적,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해 대규모의 살상이 벌어진 만큼 미얀마가 보호 책임의 적용 사례가 될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군사적 개입을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필요한데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서방과 현격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실명 언급에 대한 망신 주기, 유엔이 비준한 맞춤형 제재, 무역 금수 조치, 국제사법재판소 기소 경고 등의 조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한편 이러한 사태가 후에 발생했을 때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보호 책임상 일방적 인도적 간섭에 대한 관습법적 국제법 규범을 실장법 제도로 전환시키는 제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유엔 총회가 보조적으로 보호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대안, 두 번째로는 1차적으로 안보리에 대하여 무력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 유엔이 보호 책임의 이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안보리의 상호 승인을 조건으로
유엔 헌장 제8장에 따른 지역기구의 활용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유엔의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